같아요. 보통 고위 공직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 가장 난감해하는 말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십니다만 옷 벗고 차분하게 이야기하시죠. 혹은 물 한 잔 마시죠 라고 하는데 공직자 입장에서는 물 먹는 거, 옷 벗는 거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런데 자임을 했습니다. 내가 물을 마시겠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로 모시겠습니다. 분위기 메이커로 나섰던 임종석 실장 함께 보시죠. 물 마시는 분들 속 터널.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자 출신이니까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왜냐하면 청문회 때도 보면 이낙연 신임 총리 그 당시에는 후보자 입장이었습니다. 물 한 번 마시면 목 타는 후보자 뭐 그런 식으로 신문 제호가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 대통령이 물 마시면 또 사드라든지 민감한 이슈에 대한 제호가 달릴까 봐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지금 저 장면입니다. 저 장면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 이낙연 이제 총리가 됐죠. 이낙연 총리는 기자 출신입니다. 대개 물 마시는 사진이 찍히면 절대 좋은 캡션으로 안 나갑니다. 속 탄다, 속 타. 내가 왜 그랬지? 뭐 이런 제보를 달리기 때문에 특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뭡니까? 사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회를 주해놓고 물을 마시는 게 있으면 아마도 일면에 만난다면 그럴 겁니다. 속타네 속타. 뭐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이제 대응을 한 건데 저런 대응은 좀 쉽게 하면 뭐 임종석 실장이 좀 귀엽기도 하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분위기를 갖다 이제 부드럽게 한다는 점에서 기자들도 아마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지금 저 상황이 지금 뭐 딱히 문재인 대통령이 물을 마셔서 속이 탈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수석관 회의가. 그런데 이제 물을 문재인 대통령이 마시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 임종석 실장이 이제 센스를 발휘해서 좀 분위기를 좀 좋게 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물 마시잖아요. 저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 아주 웃으면서 회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건 정말 대단한 센스예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물 마시는 장면이 나갔다 그러면은 기자들이 틀림없이 찍어가지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 탄다, 속 타 이거 캡션 달아가지고 내보냈을 거예요. 근데 비서실장이 먼저 제가 먼저 마시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마셨다. 그럼 그거 캡션 달아서 기사 못 내보내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치고 나가서 미리 제가 먼저 매 맞겠습니다라고 해버렸으니까 저걸 기사로 못 쓰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건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센스가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도 물을 절대 입에 안 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 찍으러 간 기자들이 물 먹고 왔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뭐 지금 뭐 물 먹을 일이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크게 쏙 탈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국방개혁도 해야 되고 국방부 적폐도 걷어야 되는데 뭐 국방부가 알아서 자진 납세하는 그런 형식으로 계기를 거꾸로 만들어주고 있고 사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동봉투 망찬으로 오히려 계기를 검찰이 만들어주고 오히려 쏙 탈 일이 아니라 뭐 지금 미소를 띠고 있는데요. 지금 뭐 의외로 일이 좀 순순히 잘 풀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제작진이 보니까 어제까지가 박 전 대통령 퇴임 재산 신고 기한이었다고 하던데요. 신고를 이번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일신상의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유예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동안 꼬박꼬박 예금이 월급 모아서요 2억 원 정도로 늘어서 아무래도 최순실 씨 과거의 공판에서 보면 내실을 담당했다라는 최순실의 부재 때문인가? 물론 그렇게까지 과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퇴임 재산 신고 안 했다는 뉴스가 오늘 많이 상단을 그렇습니다. 차지하곤 했습니다. 저건 뭐 박근혜 대통령 능력으로 신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한 번도 직접 해본 적이 없을 거거든요. 다 비서들이 해줬던 거고 자기도 정확하게 자기 재산 어디에 얼마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모르고 신고하려면 또 그 부과된 서류들을 어떻게 떼야 하는지도 대통령 자신은 전혀 모릅니다. 결국은 비서진에서 누군가가 챙겨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비서진이 완전 와해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윤전추 행정관도 아마 저런 걸 잘하는 능력은 안 될 거고요. 이영선 전 행정관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저 역할을 해줄 수가 없을 것이고 최순실 씨가 있다 해서 최순실 씨도 저 역할을 못 해줄 겁니다. 오히려 정호성 씨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게 가능할 텐데 그분 역시 지금 뭐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늘 저걸 챙겼던 재산 신고 저것도 만만찮은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1년 매년 해야 되는데 조금씩 변동이 있는 건 하기가 수월하지만은 한 번도 안 해본 당사자가 저걸 다 처음부터 챙겨서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본 경험도 없어서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참모진들이 와야 됐기 때문에 누구도 챙기는 주체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법적으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금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안 해도 되고, 또 결정적으로 만약에 실형을 해서 선고받는다 그러면 재산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공직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고를 안 할 확률이 많고, 다만 저 수치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나쁜 작용을 할 확률이 많은 게, 매년 저렇게 재산이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검찰이 주시하는 거는 의상비 이런 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보도에 따르면 3억 내지 5억 정도의 돈이 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그 돈을 갖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주장처럼 돈을 줬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를 찾지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저렇게 줄지 않았는데 누가 그러면 옷값을 냈단 말인가.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뇌물죄를 할 때 상당히 이제 나쁜 작용을 할 테고, 또 최근에 이제 집을 팔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재산이 수십억 늘었을 겁니다. 오늘 5번째 공판에 참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최순실 씨 없이 혼자 받는 재판. 오늘도 지지자분들의 방청석에서의 응원 때문에 한동안 좀 술렁이기도 했다고요. 박 전 대통령은 뭐 매번 나올 때마다 표정은 뭐 항상 같은 표정입니다. 담담하게 입장을 하는데, 변호인들이 계속 기립했던 건 사실이고요. 어제도 제가 소식을 잠깐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일부 방청석에서 지지자들 한 4-5분이 일어나서 또 화이팅 하라고 또 손까지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힘내라, 어떤 이런 제스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또 특이했던 게, 또 남자분 한 분이 또 그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굉장히 흐느꼈다. 뭐 아마 지지자겠죠. 뭐 진실은 승리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눈물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재판이 회가 거듭될수록 사실 박 전 대통령의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 점차 초췌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안타까움을 표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4번 재판을 하자라고 하니 유영하 변호사는 체력적으로 많이 박 전 대통령이 부담이 될 거라고 반발했다고 하는데요. 공개된 법정이라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게 마치 대통령도 사생활이 있다는 것처럼 느껴졌던 걸 연상하게 합니다. 사생활도 사생활이지만 그거보다 실제로 일주일에 4번 하면은요. 그게 되게 증인신문까지 하게 되면 밤 10시에 끝나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4번이면 월, 화, 목금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수요일만 빼고. 그러면 굉장히 바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증인들이라든지 증거서에 전부 이제 변호인들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공판에서 무엇을 물어야 될지, 무엇을 부인해야 될지 피고인이랑 같이 의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은 뭐 지금 건강도 좀 그래 예전만큼 안 좋다고 하는데, 변호인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건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냥 그대로 대충 탄핵 심판처럼 적당히 넘어갈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지 여부를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될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영하 변호사의 체력에 좀 부담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하고요. 이제 어제 이영선 행정관 재판에도 허리가 아프다, 뭐 몸이 좋지 않다, 그래서 검사가 직접 가서 영장까지 제시를 하면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지금 그걸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랄까 실제로 좀 몸이 안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나온 얘기가 부신 기능도 안 좋고 굉장히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렸다고 하고, 허리도 뭐 국회의원 시절부터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았고, 집권 이후에도 청와대에 이 면역 통증 뭐 완화제인가 뭐 그런 주사제를 또 맞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런 체력적인 면에서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좀 뭐랄까요, 우려가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이 한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도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제 2주째 재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재판 받아야 될 날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벌써부터 아프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나중에 가서 이 구속집행정지나 아니면은 보석을 신청하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지금 이거를 미리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뭐 그런 이제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의 이제 입장을 좀 옹호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저는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 마음이 아파서 어제 못 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칼럼에 보도됐는데 어쨌든 간에 과거에 권력을 쥔 사람이 이제 권력에서 퇴임한 뒤에 조리돌림을 당한다는 그런 내용의 이제 기사인데요. 일단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영선 전 행정관의 재판에 간다면 뭐겠습니까? 정언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죄를 졌다는 걸 구체적으로 정언을 하는데,
본인의 입으로 자기 한참 아래 부하의 죄를 밝힌다? 저는 저게 허리도 물론 아프시겠지만 마음이 아파서 안 간 게 아닌가 싶고요. 아마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법원이나 구치소 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컨트롤 참 잘하셔야 되는 게 이게 다른 의미보다는 또 다른 정책 논란을 갖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진단해야 되고요. 또 하나 박근혜 측 변호인들도 이건 알아야 됩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똑같은 법적 의무를 지나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박근혜 측 변호사들도 국민들의 마음까지도 좀 읽고 적당한 어떤 처신을 하는 것이 필요할까. 어제 구인장을 발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저도 뭐 재판을 해보면 형사재판도 그렇고 민사재판도 그렇고 증인을 불러서 안 나오면 구인장을 발부해달라 그러는데 실제로 발부되는 경우가 드물고요. 발부되더라도 집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물리적으로 못 가겠다 버티면 끌고 오는 경우가 드물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인장이 이제 발부가 됐는데 우선 제가 볼 때는 그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을 걸로 보이는데 우선 이 증인이 안 오면 이 재판을 끝낼 수 없는 그런 마지막 단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증언 이전에 다른 방법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먼저 있었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물론 뭐 재판부가 그걸 검토했을 걸로 보이지만 무조건 구인장 발부하는 건 그거는 뭐 반드시 옳은 걸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 구인장이 발부됐지만 집행이 안 되니까 재판부의 재심만 떨어진 모양이 됐죠. 이거 거꾸로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영선 전 행정관 재판 아니었겠습니까? 네. 못 나가겠다고 했고요.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에 따르면 오늘 5일로 예정돼 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출석하는 문제도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네. 혹시나 말이죠. 마음이 아프다는 취지에서 그래도 과거에 나와 함께 국정을 운영했던 사람들과의 대면은 박 전 대통령 여전히 부담스러운 거 아닐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왜 그 재판, 정호성 전 비서관이나 이영선 행정관 재판에 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겠습니까? 사실상 증인이라기보다는 지시를 내린 당사자로서 어찌 보면 공범인 사람을 불러내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선 진료를 한다고 해서 기치료 아줌마 불러들이거나 의사 불러들였다고 할 때 그걸 누가 지시했겠습니까? 그러면 재판부나 아니면 그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시도 안 받았는데 알아서 지금 데리고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거기에서 사실상 공범으로 어떤 그 신문을 받는 이런 입장이 될 것 같고요. 정호성 전 비서관도 역시 똑같습니다. 네. 지시를 받고 줬는지 안 줬는지 그걸 물어보는 관계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였는데, 네. 근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안 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박 전 대통령 입장으로 돌아가 본다면은 그래도 명색이 일국의 대통령을 했는데 네. 그 자기는 몸종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의 재판에서 자기 죄를 증명하러 가기 위해서 그거 가서 증언을 한다는 거는 받아들이기 사실상 어려울 거라 봅니다. 그래서 법원은 법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구인장을 발부한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연히 그거하고 안 나올 것이라는 그 짧게 하나 덧붙이면요. 상황이죠.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게요.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네. 안종범 전 수석도 그렇고 김기춘 전 실장도 그렇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굉장히 앞으로 자주 불려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분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지시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저는 당연히 법원은 부를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란이 다툼이 심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이영선 전 행정관은 어떻게 보면 좀 자그마한 거에 불구하고 앞으로 굉장히 큰 재판에서 증인으로 많이 부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네. 근데 불러도 소용이 없는 거죠. 자기의 법제와 관계가 있을 땐 증언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저렇게 되면 괴롭히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도 4번 계속 이 말씀 여쭈게 될 것 같아요. 보통 고위 공직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 가장 난감해하는 말 2가지가 있다고 하죠.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십니다만 옷 벗고 차분하게 이야기하시죠. 혹은 물 한 잔 마시죠라고 하는데 공직자 입장에서는 물 먹는 거, 옷 벗는 거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런데 자임을 했습니다. 내가 물을 마시겠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로 모시겠습니다. 분위기 메이커로 나섰던 임종석 실장 함께 보시죠. 물 마시는 분들 속편하게.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자 출신이니까 위원님께 여쭤볼까요? 예. 왜냐하면 청문회 때도 보면 이낙연 신임 총리
그 당시에는 후보자 입장이었습니다. 물 한 번 마시면 목 타는 후보자, 뭐 그런 식으로 신문 제호가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 대통령이 물 마시면 또 사드라든지 민감한 이슈에 대한 제호가 달릴까 봐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지금 저 장면입니다. 저 장면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 이낙연 이제 총리가 됐죠. 이낙연 총리는 기자 출신입니다. 대개 물 마시는 사진이 찍히면 절대 좋은 캡션으로 안 나갑니다. 속 탄다, 속 타. 내가 왜 그랬지? 뭐 이런 제보를 달리기 때문에 특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뭡니까? 사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회를 주해놓고 물 마시는 게 있으면 아마도 일면에 만난다면 그럴 겁니다. 속타네 속타. 뭐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이제 대역을 한 건데 저런 대역은 좀 쉽게 하면 뭐 임종석 실장이 좀 귀엽기도 하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분위기를 갖다 이제 부드럽게 한다는 점에서 기자들도 아마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지금 저 상황이 지금 뭐 딱히 문재인 대통령이 물을 마셔서 속이 탈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수석관 회의가. 그런데 이제 물을 문재인 대통령이 마시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 임종석 실장이 이제 센스를 발휘해서 좀 분위기를 좀 좋게 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물 마시잖아요. 저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 아주 웃으면서 회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건 정말 대단한 센스예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물 마시는 장면이 나갔다 그러면은 기자들이 틀림없이 찍어가지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 탄다, 속 타 이거 캡션 달아가지고 내보냈을 거예요. 근데 비서실장이 먼저 제가 먼저 마시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마셨다. 그럼 그거 캡션 달아서 기사 못 내보내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치고 나가서 미리 제가 먼저 맡겠습니다라고 해버렸으니까 저걸 기사로 못 쓰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건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센스가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도 물을 절대 입에 안 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 찍으러 간 기자들이 물 먹고 왔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뭐 지금 뭐 물 먹을 일이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크게 쏙 탈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국방개혁도 해야 되고 국방부 적폐도 걷어야 되는데 뭐 국방부가 알아서 자진 납세하는 그런 형식으로 계기를 거꾸로 만들어주고 있고 사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동봉투 망찬으로 오히려 계기를 검찰이 만들어주고 오히려 쏙 탈 일이 아니라 뭐 지금 미소를 띠고 있는데요. 지금 뭐 의외로 일이 좀 순순히 잘 풀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사드는 고의 누락 혹은 뉘앙스 문제로 줬고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는 추경 이슈로 전환을 했습니다. 워낙 농가가 지금 가뭄 때문에 농민분들 속이 타들어가는데요. 이쯤 되면 단비 세례가 내려져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우박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 그리고 담양에 계신 분들 입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저렇게 주먹만한 3cm 직경의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농가의 과실의 경우에는 나만한 게 없다고 할 정도로 건질 게 없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에 있는 취재기자가 직접 가서 찍어서 오늘 저 화면을 보냈는데 골프공만한 우박이 저렇게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농민들 타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 우박 소식과 함께 오늘 뉴스앤 이슈가 새롭게 한 장의 사진 제공하면서 끝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이제 대역을 한 건데 저런 대역은 좀 쉽게 하면 뭐 임종석 실장이 좀 귀엽기도 하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분위기를 갖다 이제 부드럽게 한다는 점에서 기자들도 아마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지금 저 상황이 지금 뭐 딱히 문재인 대통령이 물을 마셔서 속이 탈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수석관 회의가. 그런데 이제 물을 문재인 대통령이 마시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 임종석 실장이 이제 센스를 발휘해서 좀 분위기를 좀 좋게 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물 마시잖아요. 저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 아주 웃으면서 회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건 정말 대단한 센스예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물 마시는 장면이 나갔다 그러면은 기자들이 틀림없이 찍어가지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 탄다, 속 타 이거 캡션 달아가지고 내보냈을 거예요. 근데 비서실장이 먼저 제가 먼저 마시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마셨다. 그럼 그거 캡션 달아서 기사 못 내보내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치고 나가서 미리 제가 먼저 맡겠습니다라고 해버렸으니까 저걸 기사로 못 쓰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건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센스가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도 물을 절대 입에 안 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 찍으러 간 기자들이 물 먹고 왔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뭐 지금 뭐 물 먹을 일이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크게 쏙 탈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국방개혁도 해야 되고 국방부 적폐 같아요. 보통 고위 공직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 가장 난감해하는 말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십니다만 옷 벗고 차분하게 이야기하시죠. 혹은 물 한 잔 마시죠라고 하는데 공직자 입장에서는 물 먹는 거, 옷 벗는 거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런데 자임을 했습니다. 내가 물을 마시겠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로 모시겠습니다. 분위기 메이커로 나섰던 임종석 실장 함께 보시죠. 물 마시는 분들 속타만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자 출신이니까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왜냐하면 청문회 때도 보면 이낙연 신임 총리 그 당시에는 후보자 입장이었습니다. 물 한 번 마시면 목 타는 후보자 뭐 그런 식으로 신문 제호가 많이 달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 대통령이 물 마시면 또 사드라든지 민감한 이슈에 대한 제호가 달릴까 봐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지금 저 장면입니다. 저 장면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 이낙연 이제 총리가 됐죠. 이낙연 총리는 기자 출신입니다. 대개 물 마시는 사진이 찍히면 절대 좋은 캡션으로 안 나갑니다. 속 탄다, 속 타. 내가 왜 그랬지? 뭐 이런 제보를 달리기 때문에 특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뭡니까? 사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회를 주해놓고 물 마시는 게 있으면 아마도 일면에 만난다면 그럴 겁니다. 속 타네, 속 타. 뭐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걷어야 되는데 뭐 국방부가 알아서 자진 납세하는 그런 형식으로 계기를 거꾸로 만들어주고 있고 사실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동봉투 망찬으로 오히려 계기를 검찰이 만들어주고 오히려 쏙 탈 일이 아니라 뭐 지금 미소를 띠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의외로 일이 좀 순순히 잘 풀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제작진이 보니까 어제까지가 박 전 대통령 퇴임 재산 신고 기한이었다고 하던데요. 신고를 이번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1심 사항에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유예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동안 꼬박꼬박 예금이 월급 모아서요 2억 원 정도로 늘어서 아무래도 최순실 씨 과거에 공판에서 보면 내실을 담당했다라는 최순실의 부재 때문인가? 물론 그렇게까지 과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퇴임 재산 신고 안 했다는 뉴스가 오늘 많이 상단을 차지하곤 했습니다. 저건 뭐 박근혜 대통령 능력으로 신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한 번도 직접 해본 적이 없을 거거든요. 다 비서들이 해줬던 거고 자기도 정확하게 자기 재산 어디에 얼마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모르고 신고하려면 또 그 부과된 서류들을 어떻게 떼야 하는지도 대통령 자신은 전혀 모릅니다. 결국은 비서진에서 누군가가 챙겨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비서진이 완전 와해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윤전추 행정관도 아마 저런 걸 잘하는 능력은 안 될 거고요. 이영선 전 행정관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저 역할을 해줄 수가 없을 것이고 최순실 씨가 있다 해서 최순실 씨도 저 역할을 못 해줄 겁니다. 오히려 정호성 씨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게 가능할 텐데 그분 역시 지금 뭐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늘 저걸 챙겼던 재산 신고 저것도 만만찮은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1년 매년 저 해야 되는데 조금씩 변동이 있는 건 하기가 수월하지만은 한 번도 안 해본 당사자가 저걸 다 처음부터 챙겨서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본 경험도 없어서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참모진들이 와해됐기 때문에 누구도 챙기는 주체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금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안 해도 되고 또 결정적으로 만약에 실형을 해서 선고받는다 그러면 재산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공직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고를 안 할 확률이 많고 다만 저 수치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나쁜 작용을 할 확률이 많은 게 매년 저렇게 재산이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검찰이 주시하는 거는 의상비 이런 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보도에 따르면 3억 내지 5억 정도의 돈이 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그 돈을 갖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주장처럼 돈을 줬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를 찾지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저렇게 줄지 않았는데 누가 그러면 옷값을 냈단 말인가.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뇌물죄를 할 때 상당히 이제 나쁜 작용을 할 테고 또 최근에 이제 집을 팔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재산이 수십억 늘었을 겁니다. 오늘 5번째 공판에 참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최순실 씨 없이 혼자 받는 재판. 오늘도 지지자분들의 방청석에서의 응원 때문에 한동안 좀 술렁이기도 했다고요. 박 전 대통령은 뭐 매번 나올 때마다 표정은 뭐
항상 같은 표정입니다. 담담하게 네. 입장을 하는데 변호인들이 계속 기립했던 건 사실이고요. 어제도 제가 소식을 잠깐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일부 방청석에서 지지자들 한 4-5분이 일어나서 네. 또 화이팅 하라고 또 손까지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힘내라 어떤 이런 제스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또 특이했던 게 또 남자분 한 분이 네. 또 그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굉장히 네. 흐느꼈다. 뭐 아마 지지자겠죠. 뭐 진실은 승리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눈물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재판이 회가 거듭될수록 사실 박 전 대통령의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 점차 초췌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안타까움을 표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4번 재판을 하자라고 하니 유영하 변호사는 체력적으로 많이 박 전 대통령이 부담이 될 거라고 반발했다고 하는데요. 공개된 법정이라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게 마치 대통령도 사생활이 있다는 것처럼 느껴졌던 걸 연상하게 합니다. 사생활도 사살이지만 그거보다 실제로 일주일에 4번 하면은요. 네. 그게 되게 증인신문까지 하게 되면 밤 10시에 끝나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4번이면 월, 화, 목금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수요일만 빼고. 그러면 굉장히 바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증인들이라든지 증거서에 전부 이제 변호인들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공판